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수탁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성탄 펜텍 선생님들과 같이 초음파 강의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음파의 기초 강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갑상선 경동맥에 대해서 강의하고 실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제가 질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즐겁게 재밌게 첫 번째 강의는 이제 강의는 빨간색으로 쓰죠. 초음파의 기초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잘하시고 백전노장이고 전부 다 필드에서 그 실력을 닦아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 아니지만 지식을 하고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초음파가 무엇이냐? 이게 제일 근원적인 질문이죠. 초음파가 무엇이냐? 초음파가 무엇이냐? 음파죠. 이렇게 울트라 사운드, 소리입니다. 울트라 사운드는 사운드에서 울트라가 붙는 겁니다. 사운드에서 초음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파인데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를 넘는 음파죠. 소리죠. 자,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계에서 초음파로 사용하는 동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자연계에서 초음파로 사용하는 박쥐, 돌고래 맞았습니다. 자, 그거는 뭐 다 알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박쥐하고 돌고래가 초음파를 씁니다. 박쥐하고 돌고래 초음파가 그 가층거리 레이더로 말하자면 이 그 반경 초음파의 반경거리 어느 게 더 길겠습니까? 박쥐의 초음파 거리가 길겠습니까? 돌고래가 길겠습니까? 그렇죠. 돌고래가 길죠. 박쥐는 얼마 됩니다. 박쥐는 얼마 됩니다. 오늘 신문에 났더라고요. 조선에 박쥐의 가층거리가 얼마냐고 내가 궁금했는데 100m.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박쥐의 가층거리가 박쥐가 돌고래가 100m입니다. 박쥐는 몇 줄 되겠습니까? 3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30-40cm밖에 안 됩니다. 아주 30에서 그 내봐야 1m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해요. 박쥐 잘 씁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돌고래는 주파수 굉장히 반경이 길고 박쥐는 짧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맞습니다. 물입니다. 돌고래는 물이 매질이고, 이거는 공기가 되죠. 네, 공기가 되죠. 그 다음 또 하나 또 차이가 있습니다. 물하고 주파수가 되죠. 이 물은 저주파죠. 저주파입니다. 이거는 고주파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반경거리가 틀립니다. 그렇죠. 박쥐가 주파수 길 필요가 없죠. 돌고래는 짧으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100m까지 갑니다. 상당히 멀습니다. 자, 사람이 이제 초음파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복부 초음파는 반경이 몇 cm 정도 되겠습니까? 한 20cm 정도밖에 안 되죠. 20cm만 하면 에피다그다 내처럼 충분히 길어봐야 한 30cm 정도 되죠.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 할 때 보통 우리가 덱스믹스를 15cm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의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원리는 결국은 뭐 다 아시다시피 주파수에서 전류가 들어가 요 안에 있는 크리스탈에 의해서 이제 초음파를 만들어가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들어가 가지고 이 물질에 반사가 되는 걸 영상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음파에서 에코가 다양한 에코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코가 무에코입니다. 무에코라고 하는 것은 새까맣게 나오는 거예요. 안 에코예요. 새까맣게 나왔다는 것은 초음파가 하나도 반사 안 되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겁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죠. 물은 우리가 초음파는
물 찾아내는 데는 귀신입니다. 물 찾아내는 데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데 공기한테는 완전히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주파수가 사람이 의학용에 쓰는 주파수는 박쥐가 쓰는 주파수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MHz 이상 쓰게 되는 거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공기를 잘 통합니다. 그래서 무에코는 우리가 물이 되는 겁니다. 워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에코 중에 대표전기 낭종이 시스타입니까? 낭종, 물혹이 이렇게 있습니다. 낭종이 이랬으면 안에 있으면 초음파가 쭉 가가지고 부딪히죠. 이렇게 초음파가 쭉 가가 이제 이쪽은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죠. 통과해 버리니까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제 내절로 통과하죠. 그렇게 되면 초음파의 영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시스템 다 똑같습니다. 자, 초음파의 영상은 이렇게 보이면서 뒤쪽에 후방 음량 증강이 보입니다. 후방 음량 증강. 인핸스먼트를 하지요. 증강이고 이쪽은 무에코 낭종이 됩니다. 자, 무에코 낭종이 되죠. 그러면 왜 무에코 낭종에 후방 음량 증강이 일으킵니까? 후방 음량 증강이 왜 생깁니까? 초음파가 이렇게 물을 통하면서 인텐시티가 강해지는 겁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통과했는데 왜 뒤쪽에 희게 후방 음량 증강을 만들었을까요? 수모가 안 돼서. 그렇죠. 소모가 어테뉴에이션이 적게 되어 있는 거죠. 어테뉴에이션이 적게 되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왜 뒤에 희게 나옵니까? 그거는 의과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과대학생 시험을 안 칩니까? 치면 이제 1등이 60점을 따고 꼴찌가 20점을 따면 교수님이 40점을 보태주는 거죠. 보태주가 100점, 60점. 그래 되면 제시 거의 없이 통과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1등이 95점 따고 꼴찌가 20점을 따면 5점밖에 안 보태줍니다. 그럼 100점, 25점 이렇게 보게 되죠. 반에 한 반틈 이상이 제시를 책임집니다. 정말 기계를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균질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가 셋업이 뒤쪽으로서 증폭을 시켜놨거든. 마치 우리 STC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간을 볼 때 균질하게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음파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감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통과하는 초음파빔은 감쇄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손실이 안 되는 음파가 뒤쪽으로 가니까 뒤에 중폭이 돼가 보너스 점수를 더 받아가지고 음량 증강이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데니에이션이 거의 안 일어나고 인핸스먼트 그걸 증강을 받아가 인텐시티 증폭을 받아가 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후방 음량 증강이 있다는 것은 이 초음파의 앞에 매질이 초음파를 아주 잘 통과한다는 거죠. 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스몰 HCC도 후방 음량 증강을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절을 볼 때, 간을 볼 때 제일 스트레스 많이 나는 피부 시로시스 환자에서 1cm 정도 되는 결절이 보였을 때 이것이 시스트냐 안 그러면 스몰 HCC냐 엄청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그렇죠. 시스트부터 뭐 이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스몰 HCC거나 또는 노즐일 수도 있잖아요. 1cm. 사실은 1cm짜리는 CT를 찍어도 잘 안 나와요. CT 찍어. 초음파는 보이는데 CT에서는 안 보일 수 없습니다. 1cm 정도 되는. 그래서 결국은 시스트냐 결절이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스트냐 낭종이냐 저에코 결절이냐 사실은 이 감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낭종 무에코죠. 근데 저에코 결절이나 무에코는 사실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야구의 프로야구 시절입니다만 4할 때 되는 3할 때 따른 타자하고
2할 부품 구리하고 시즌에 안타 차이가 몇 개 나겠습니까? 3개 내지 4개밖에 안 납니다. 2할 부품 구리하고 3할하고는 통산 시즌에 안타 3개 더 치면 3할이 되고 안타 3개 못 치면 2할 부품 구리 됩니다. 2할 부품 구리하고 3할하고 하나가 딱입니다. 3할 때 타자는 아주 우수한 타자인데 2할 부품 타자는 평범한 타자입니다. 곤란해집니다. 2할 부품이 타자로 생존하려면 수비력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할 부품하고 3할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이게 안타 4개밖에 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에코하고 저에코하고 한끗 차이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절의 모양이 이렇게 보면 같은 결절이라도 자 저에코 결절은 표면이 좀 일레귤러하겠죠. 결절. 이쪽은 스무스합니다. 자 그러면 낭종은 왜 스무스하고 표면이 이쪽은 일레귤러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스터 월은 책에 보면 헤파틱 시스터는 월이 스무스 아니 모양이 라운드 내지 오버하고 경계가 뚜렷하고 내면이 스무스하고 왜 그럼 시스터 월은 스무스하고 결절은 좀 일레귤러할까요? 매질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가요? 앱스테리움 라인입니다. 시스터는 앱스테리움 라인인데 이거 결절은 앱스테리움 라인이 아니고 파이브로 티슈에서 경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앱스테리움입니다. 병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자 보면 시스터하고 결절하고 차이점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뭐가 제일 차이 나면 요 안테리어 월이 여기 F가 지나고 포스테리어 월이 F가 지나요. 왜 그러냐면 초음파는 물질이 통과하면서 매질의 차이가 초음파의 그 매질의 음량이 통과하는 매질의 차이가 굉장히 큰 매질을 통과할 때는 반사가 일으킵니다. 그렇죠? 초음파가 음파가 들어가서 매질의 그 음파를 통과하는 그 매질의 그 개수가 있거든요. 그게 잘 통과하는 물질에서 잘 통과하는 물질을 하고 경계면에서는 반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여기에 그래서 안테리어하고 포스테리어 사이가 굉장히 이쪽 측면보다는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요. 자, 안테리어 월이 더 선명하게 되겠습니까? 포스테리어 월이 선명하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선명하게 보이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안테리어 월이 선명하게 보이겠어요? 포스테리어 월이 선명하게. 맞습니다. 포스테리어 월이 선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절인지 시스템인지 요 월을 잘 봐야 됩니다. 월이 선명하게 있으면 시스템이구나. 월이 포스테리어 월이 뚜렷하지 않으면 시스템 아닐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후방음량 증강이 동반되죠. 후방음량 증강이 리넨스먼트가 생깁니다. 리넨스먼트. 자, 저에코 결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몰 HCC는 후방음량 증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 이거보다는 약하지. 자, 이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면 이거 시스터는 혈류가 없을 거고 저에코 결절은 혈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있으면 시스터가 아니죠. 혈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에코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에코가 되겠습니다. 자, 고에코 중에서 구별을 해가 강에코를 하는 것은 아까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거죠. 음영을 동반하는 걸 강에코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스키아 칼시피케이션이죠. 우리가 이제 스톤 같은 데서 스키아가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은 이런 스키아가 있다. 초음파가 전혀 통과를 못하죠. 통과를 못하면 여기 와가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빛하고 그림자 똑같은 거죠. 뒤에 초음파 통과를 못하니까 뒤쪽은 그림자 착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키야 두 번째는 공기가 되는 거죠. 공기. 공기는 좀 굉장히 초음파에는 공기하고 초음파하고 상극이죠. 잘난 공기가 있으면 뒤쪽은 그림자 때문에 잘. 공기가 아주 작은 공기일 때는 어떤 점상고에코가 되죠. 점상고에코. 공기가 조금 더 많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상고에코. 점상고에코나 선상고에코는 섀도우를 잘 만들지 않죠. 너무나 작으니까. 그러나 공기가 좀 더 많으면 이렇게 밴드라이크, 대상고에코. 대상은 큰 대자가 아니고 그 밴드라는 뜻이죠. 이렇게 고에코가 생기면 뒤쪽에는 섀도우가 생기죠. 그림자 생깁니다. 자, 이 그림자하고 스키야의 그림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쪽을 클리어 섀도우, 이쪽은 더티 섀도우죠. 왜냐하면 여기는 뭐 완전히 통과 못하니까 아주 섀도우가 그림자가 깨끗한 그림자 생기는데 클리어 섀도우죠. 이쪽은 공기는 어떻겠습니까? 더티 섀도우죠. 공기는 치밀하지 않으니까 이 사이에 이제 공기가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리어한 섀도우가 있고 더티한 섀도우가 되죠. 옛날에 영화관에 보면 우리 어릴 때 극장에 가면 개봉관 있고 재개봉하면 369극장 있죠. 이제 가보면 재개봉 369극장 가면 영화 필름 보면 왜냐면 비가 막 나게 하도 필름 많이 쓰면 필름이 이제 비가 줄줄줄 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장면에 갑자기 딱 끊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필름 하나가 극장 3개씩 돌렸습니다. 그 오토바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이 필름 롤을 갖다 이랬고 이게 다 쓰면 옆 극장을 끊기고 또 그렇게 막 계속 필름 한 통가 뺑뺑뺑 세 극장 막 돌리는 그러다 거기 위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필름 다 돌리는데 다음 필름이 안 돌아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옛날에 369장이 그랬죠. 그 마치 이렇게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에코죠. 그 다음에 고에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에코. 자, 고에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초음파가 반사를 막 이렇게 섀도우까지는 만들 수도 있고 약한 섀도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공기나 스키야보다는 좀 약하죠.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것은 지방이죠. 지방. 패스입니다. 우리가 지방간이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헤파토사이트에 지방간이 있으면 이렇게 헤파토사이트 안에 여기 뉴클레우스가 딱 있고 사이토플라즘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팻하고 사이토플라즘하고 또 팻하고 주위에 조직하고는 음양 대조도가 굉장히 크죠. 커가지고 반사를 많이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질문은 헤파토사이트 안에 팻들은 무엇일까요? 성분이 뭐겠습니까? 콜레스테롤입니까? 아니죠. 포스포리피드하고 TG하고 포스포리피드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별로 없어요. TG가 제일 많습니다. TG 포스포리피드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고에코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이 고에코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GB의 콜레스테롤 스톤, 콜레스테롤 폴리, 고에코라고 보입니까?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굉장히 좀 혼동되는 게, 자, 콜레스테롤 스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이 있는데 책을 또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콜레스테롤 스톤은 하고 폴립의 차이점을 두 개 다 보였거든요. 스톤은 섀도우를 동반하고 폴립은 섀도우가 없죠. 간별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콜레스테롤은 체위 변화를 하면 움직이고 이거는 체위 변화를 해도 안 움직인다. 그거는 당연한 건데 같은 콜레스테롤 스톤인데 스톤은 왜 섀도우가 있고 폴립은 왜 섀도우가 없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콜레스테롤인데 왜 그러면 스톤은 섀도우가 있고 폴립은 사이토플라즘이 있어. 맞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이 아니니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사이토플라즘은 많이 틀리고 주위에 조직이 있으니까요. 자, 선생님 90%는 맞췄습니다. 10%가 용어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스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GB가 이렇게 있고 콜레스테롤이 스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초음파가 딱 오면 딱 부딪히죠. 그러면 GB 내강하고 스톤 사이는 엄청난 음양계밀차가 있죠. 그러면 포면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고에코로 나오고 여기에도 고에코로 나오고 여기 에코자리가 서서히 줄어들고 드디어 섀도우로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음파가 요놈만 부딪히는 부분은 가장 강한 에코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데니에이션 감쇄가 돼가지고 마침내 초음파 빔이 없어지니까 섀도우 생기죠. 티피컬한.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도는 전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은 보이면서 위에 포면은 굉장히 강하면서 차차차차 감쇄돼 가지고 섀도우를 동반하죠. 예. 자, 그럼 콜레스테롤 폴립은 어떠냐? 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은 콜레스테롤하고 콜레스테롤 폴립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이퍼 콜레스테롤레미하고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없지요. 이런 때 질문하고 대부분 없는 거겠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폴립은 왜 생기느냐면, 자, 이 GB의 앱세륨이 이렇게 있죠. GB의 앱세륨 있고 앱세륨 있고 여기 GB 내강이죠. 내강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앱세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포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왜 되겠습니까? 이놈 불청객이 오니까 혈관에서 히스테오사이트가 와가지고 콜레스테롤 엔갈핑 해버리는 거죠. 나쁜 놈이 들어오니까 그냥 나쁘면 안 되죠. 콜레스테롤. 그러면 이 안에 히스테오사이트 탐 조직구가 와가지고 콜레스테롤 엔갈핑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솟아나는 게 콜레스테롤 폴립이죠. 그러니까 시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폴립을 조직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스토크가 있고 앱세륨에서 자라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앱세륨 이렇게 될 거고 앱세륨 안에 콜레스테롤 엔갈핑 있는 히스테오사이트가 꽉 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들어오면, 자, 이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는 반사를 많이 되지만 주위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 주위의 조직은 비교적 통과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은 초음파상이 어떠냐? 이거는 선상이지만 어떻겠습니까? 점상이 되겠죠. 여기 조금 일레귤러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점은 히스테오사이트에 있는 그래서 반사되어 있고 중간에는 인터셀 티슈죠. 티슈는 종합빔이 잘 통과돼요. 그렇게 섀도우를 동반하지 않게 되겠죠. 음양 감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맞지요? 선생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사이토플라즘이 아닙니다. 사이토플라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자, 우리가 콜로이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쌤과 같이 공부하는 사이로이드죠. 사이로이드는 에코가 왜 나옵니까? 사이로이드 초음파 한번 오늘 하지만 미리 예습을 하겠습니다. 자, 사이로이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안테리어 스트랩 머슬이 있고 SCM 머슬이 있고 요 밑에 롱기시스 콜리 머슬이 있고 그 다음에 버테브라가 있습니다. 자, 사이로이드는 무슨 에코입니까? 저에코, 고에코. 고에코 아닙니까? 하얗게 나오잖아요. 사이로이드는 왜 그러면 고에코로 나올까요? 그렇죠. 안에 콜로이드가 사이로이드 물주머니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포 주머니가 아니고 물주머니를 곱해야지요. 사이로이드가 고에코인 것은 사이로이드 조직을 위해 보면 앱세륨이 있고 사이로 폴리큘라 앱세륨이 있고 요 안에 콜로이드가 꽉 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콜로이드가 차오니까 초음파가 와가지고 앱세륨하고 콜로이드 경계면에 또 반사를 하지만 콜로이드 자체도 반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고에코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초음파를 이래 사이로이드 초음파를 해보면 사이로이드가 다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습니다. 보면 노인 될수록 또 심하죠. 젊은 사람 아가씨나 이런 젊은 사람 사이로이드 스캐닝은 아주 호모지니어스 하는데 나이들은 아줌마 아저씨들 해보면 진짜 콜로이드 아주 그 밝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버석하게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로이드가 아주 진하게 나오는 고에코가 에코가 높게 나오는 부분은 densa 콜로이드. 콜로이드가 아주 깨끗하지 않고 안에 응질이 돼가 마치 조창처럼 진한 densa 콜로이드. 이런 densa 콜로이드 나오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사이로이드가 대부분 다 이 액티비티가 없는 디제너레이트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사이로이드가 에코 확 죽어 시커멓게 나와요. 그거는 뭐겠죠? 사이로이드 조직이 디스트랙션 때문에 있는 거죠. 디스트랙션 때문에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또 사이로이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이브러스 티슈입니다.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 결합 조직. 섬유 결합 조직은 고에코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결절에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으면 반사가 많이 되가 고에코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HCC 말고 리버에 생기는 콜란지오시, 콜란지오시는 페리페럴 콜란지오시는 고에코로 나오죠. 그건 파이브러스 티슈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파이브러스 티슈. 그러니까 섬유 결합 조직이 많으면 고에코로 나옵니다. 섬유 결합. 자, 그런데 조금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들어. 섬유 결합 조직. 지금이 그 다음에 저에코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글라이코젠 그 다음에는 고에코로 나와서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면 인플레메이션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염증 있는 부분에 림포사이트, 뉴트로필 이런 세포가 막 침륜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고에코가 나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지나면 그 염증 세포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베이소 액티브한 물질들이 나와가 혈관을 딜라테이션 되가 프루이드가 고이드. 그때는 저이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염증은 제일 처음에는 세포가 침륜될 때는 고에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저에코. 그 다음에는 나중에 네크로시스 되면 무에코가 되죠. 그리고 리버 압세스나 이럴 때도 제일 초기에는 막 염증이 세포가 침륜되고 세포가 디스트럭션을 일으키고 막 이럴 때는 고에코 됩니다. 그러다 이제 프루이드가 고이기 시작하고 네크로시스가 일어나면 저에코로 되고 조금씩 에코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 세포의 침륜. 초기입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퍼바스큘라는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하이퍼바스큘라 티슈. 어떠한 종괴라도 이 종괴가 혈관이 굉장히 많은 종괴는 고에코로 나옵니다. 혈관하고 조직하고 반사를 많이. 오늘 나중에 해망점 할 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결합 조직이 고에코로 나올 때는 지방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나 콜로이드나 섬유 결합 조직이나 글라이코젠이 있거나 염증세포의 침륜이 있거나 혈관이 모세혈관이 아주 풍부한 하이퍼바스큘라 티슈는 고에코로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에코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무에코. 무에코. 이제 저에코죠. 헷갈렸어. 말을 하다 틀렸어. 저에코.
저해코는 뭐냐? 우리 몸에서 조직 중에서 가장 저해코로 보이는 물질이 뭘까요? 우리 몸의 조직. 이거 그렇죠. 근육이죠. 머슬이죠. 머슬. 근육이 저해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그러니까 사이로이드도 보시면 어떤데 여기에 안테레스린 머슬, 롱이스콜린 머슬이 저해코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만 파피럴 캔서의 초음파 그 크라이테리아가 마커들이 하이퍼했고 현저한 저해코입니까? 그렇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쪽에 잘 한번 여쭤보십시오. 물론 내 등에 가리해가지고 화면이 뭡니다. 여기 설명해 보십시오. 이쪽으로 보십시오. 근육이죠 우리 몸에. 근육이 저해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병변에 종개든지 이런 선생님들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여기다 딱 떼고. 아이고 네. 종개도 저해코가 되려면 종개가 저해코에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종개가 저해코에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개가 이런 고해코를 일으키는 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지방이나 플로이드나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섬유결합적인 글라이코젠, 염전세포 침류, 하이퍼바스큘러를 안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는 성분이 균질하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압축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스몰 HCC죠. 스몰 HCC는 보통 3cm 미만으로 스몰 HCC라는 겁니다. 3cm죠. 3cm. 자 그러면 HCC가 스몰 HCC가 일반적으로 저해코인데 그러면 스몰 HCC하고 리제네이트 노즐하고 RN하고 스몰 HCC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세포의 밀도가 틀린 겁니다. 자 이거는 리제네이트 노즐은 정상 리버 조직입니다. 이 안에 헤파토사이트도 있고 쿠퍼셀도 있고 사이누소이드도 있고 포탈리에리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 조직이죠. 정상 조직인데 단지 주위에 파이브로시스로 둘러싸 있다는 거죠. HCC는 뭡니까? 이거는 튜머, 셀로 꽉 찼는 거죠. 세포 밀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같은 단위 면적의 세포가 몇 배로 되겠습니까? HCC하고 리제네이트 노즐의 세포의 밀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 그렇게 인구 밀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 밀도가 몇 배 되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인구 밀도가 되는 거죠. 이쪽은 저쪽에 뭡니까 대구 정도 그만 여기는 홍콩 정도 밀도가 되겠죠. 근데 세포가 단일 세포가 꽉 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단일 세포가 꽉 차가 있으면 세포의 밀도가 패킹이 되고 이런 물질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저해코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괴가 저해코로 나올 때는 그 조건이 첫째는 고해코를 일으키는 물질 성분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세포의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초음파가 반사를 적게 하면서 통과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해코는 무엇이냐? 이 이제 고해코 종괴입니다. 이때까지 고해코 성분은 이제 고해코 종괴는 무엇인가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자, 고해코가 종괴를 하려면 이런 물질이 있어도 당연히 고해코가 나는데 이런 물질이 없어도 고해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포의 안에 구성이 음양 매질이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 반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서 조직에서 고해코로 나오는 쪽에서 우리가 소화관에 보시면 나중에 소화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소화관에 서브무코사 SM이 고해코로 나오죠. 이 서브무코사 왜 고해코로 나오냐면 서브무코사는 굉장히 루산 알레올라 스트럭처고 속단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 뭐가 들었냐? 그 안에는 베슬, 림파틱, 너브,
뭐 막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 거죠. 건물로 말하자면 배관 파이프라인 같은 거죠. 크게 초음파가 통과해서 무수히 반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 헤테로지너스하고 구성 성분이 밀착되는 게, 구성 성분이 밀착이 되고 단조로울 때는 오히려 저에코 나오죠. 조금 루스하고 오히려 좀 뭡니까 소프트하고 뻥뻥뻥한 이런 알레올로 스트럭처가 반사의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에서 고에코 이꼴 딱딱한 물질이 절대 아닌 거지요. 그 다음에 해망종, 혈관종이 우리가 고에코로 나오게 됩니다. 혈관종. 그러면 혈관종의 고에코로 나오는 거. 굉장히 우리 초음파의 모든 초음파의 설명을 다 하는 거죠. 자, 이걸 카메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소관종. 아시는데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소관에는 제일 처음이 엡세리움 있죠. 상피세포입니까? 그 다음에 서브 엡세리얼 티시가 있죠. 서브 엡세리얼 티시가 있습니다. 서브 엡세리얼.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서브 무코사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요까지가 무코사입니다. 요까지가 무코사. 점막은 엡세리움, 서브 엡세리얼 티슈,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여기 무코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SM이 있죠. 서브 무코사. 서브 무코사는 안에 베슬, 림파티, 너브, 오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머슬 점이 있죠. 그 다음에는 서브 시로사가 있습니다. 서브 시로사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되는 거죠. 파이브러스 티슈가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가 초음파가 왔습니다. 초음파가 오면 딱 부딪히죠. 부딪히면 내강하고 무코사는 음양계면차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럼 반사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1층은 뭐가 납니까? 고에코가 나오죠. 제1층 고에코입니다. 자, 그러면 제1층의 고에코의 의무는 뭐냐면 이것은 무코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강하고 무코사 사이 경계면에 생기는 반사회포를 반영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제2층이 저에코입니다. 제2층의 저에코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스큘라리스 무코사입니다.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서브 엡세리얼 티슈에 엡세리얼 티슈가 반영해져. 그렇게 무스큘라리스 무코사를 거의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3층의 SM이죠. SM은 아까 말씀드린 고에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머슬층은 4층은 어떻습니까? 저에코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에코로 나옵니다. 제5층인 뭐냐? 5층은 서브시로사, 시로사, 파이브러 티슈 아닙니까? 파이브 티슈는 고에코지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플러스 이 서브시로사, 시로사하고 바깥쪽에 하고 소관 바깥쪽하고 경계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에코가 됩니다. 그러면 제5층이 고에코가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1층의 고에코는 내강하고 엑세리움하고의 경계면의 에코고 제2층의 저에코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를 반영하는 에코고 제3층의 고에코는 서브 무코사를 반영하는 거고 제4층의 저에코는 머슬층을 반영하는 거 제5층의 고에코는 파이브 티슈 플러스 이 소관층하고 바깥에하고의 경계면의 에코로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코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에코가 뭐냐면 3층, 4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3층 고에코, 제4층 제에코가 랜덤마크가 되는 거죠. 랜덤마크가 되는 거. 그게 제일 뚜렷한 거죠. 그래서 3층 에코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제 에코가 소관 청구조가 불명료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소관할 때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혈관종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혈관종은 모든 초음파 영상을 집대성했어요. 혈관종만 이해하면 모든 초음파의 에코를 다 이해한다고. 그게 너무 참 하나님이 우리 초음파 공부하기에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이 혈관종입니다. 자, 오늘 혈관종을 알면 오늘 강의에 이제 초음파에 전부 다 집대성하는 혈관종이 작은 소혈관종, 작은 혈관종일 경우에 소혈관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코가 고에코로 나오죠. 책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혈관종 고에코다. 그러면 혈관종이 이렇게인데 에코가 고에코로 나오죠. 그러면 혈관종이 왜 고에코냐? 아까 우리가 설명을 다 했죠. 혈관종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혈관종만 안에 우리가 말하는 혈관종은 카보너스 혈관종이죠. 해면상 혈관종입니다. 해면상입니다. 혈관종 이렇게 안에 베슬이 전부 다 딜라테이션 된 브라드 레이크죠. 혈관이 내강이 확장되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종에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엔도셀륨이 있죠. 엔도셀륨이고 혈관 내피세포죠. 요거는 블라드 레이크죠. 혈관 블라드 레이크 호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인터스티셜 티슈가 되는 거죠. 티슈죠. 어떻습니까? 단위 면적에 아주 작은 혈관종이 꽉 차가 있는 거죠. 초음파가 들어가면서 마치 SM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조직하고 혈관 내강하고 엔도셀륨하고 파이브로 티슈하고 음양반사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요 혈관 레이크가 작아야 되죠. 크면 안 되는 거죠. 다이아미터가 한 1mm 내지 2mm 정도 작아야 커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는 특징이 해상력이 초음파 1mm, 2mm 밖에 안 되거든요. 그보다 더 작으면 초음파가 해상력이 범위 바뀌거든요. 그래서 고에코. 그럼 해망종은 왜 고에코로 나오느냐? 안에 여러 가지 블라드 레이크하고 엔도셀륨하고 인터스티셜하고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고에코가 되는 거죠. 반사율. 이해가 됐죠? 예. 자, 질문 또 한번 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해망지오마의 요 변형이 스무스합니까? 일레귤러입니까? 땡! 떨어졌습니다. 책에 보십시오. 스무스 안 해놨습니다. 해망지오의 와지는 이렇게 일레귤러 합니다. 왜 일레귤러 할까요? 왜 일레귤러? 시스터는 엔도셀륨이 있고 해망지오는 왜 주위에 캡슐이 없잖아요. 캡슐이 없는 겁니다. 캡슐이 있기 때문에 일레귤러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일레귤러 하는 것은 캡슐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알았습니다. 일레귤러 캡슐이 없어요. 자, 해망지오마가 커지거나 또는 해망지오마가 작더라도 변성을 일으키는 수가 있죠. 크면 변성을 많이 일으키지만 작더라도 변성을 안 일으키는 부분도 없습니다. 커져버리면 어떤 변화가 자, 큰 해망지오마 이렇게 큰 혈관종이 크거나 또는 작더라도 변성을 일으키거나 자, 변성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 해망지오마 안에 블라드 레이크가 작은 것이 1mm 미만 되는 것이 대빵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블라드 레이크가 커지면 무슨 에코가 나올까요? 저에코 내지 무에코가 나오겠죠. 그렇죠? 무에코 내지 저에코, 무에코 내지 저에코가 나옵니다. 당연하죠.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버려 시스터가 일정이 돼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혈관이 똑같아져 버렸죠. 자, 해망지오마 안에서 터져가 브라더가 막 튀 나갔습니다. 안에 있는 혈관이 헤모라지 출혈을 일으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에코가 낮아지니까 올라갑니다. 높아지죠. 맞습니다. 헤모시데린이 생기고 막 그게 생기는 거죠. 네, 고에코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해망점하고 그 안에 디제네이션 이렇게 막 칼시피케이션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석회화가 생깁니다. 석회화되면 당연히 방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렇게 결국은 해망점호가 커지거나 변성이 헤테로지너스하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해망점의 특징 중 하나가 마지널 스롱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해망점을 딱 보면 여기 중심부는 저해코고 변연은 고해코. 그러면 해망점을 왜 마지널 스트롱 에코를 만들까요? 중심부는 저해코는 당연히 이 브라드웨이크가 커지거나 디제네이션이 되면 당연인데 그런데 왜 변연 고해코를 해망점을 잘 동반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책에 보면 나와요. 해망점과 변연의 고해코가 있다. 해망점과 변성을 하더라도 바깥 부분은 이런 해망점의 원래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테두리는 센터의 변성을 일으키더라도 페리페는 변성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고해코가 생깁니다. 그 서큘레이션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 여러 가지 서큘레이션도 관계가 되고 안에 이제 블라드 플로우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망점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피가 들어올 때도 헤모다이내믹을 보면 페리페랄 글로벌 인핸스먼트가 서서히 차가 들어오잖아요. 페리페랄 안으로 혈류가 차가 들어오는 패턴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페리페랄은 비교적 혈류가 잘 좋은데 안쪽은 아무래도 혈류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쪽이 이제 모든 종양도 그렇고 모든 결절이 네크로시스나 변성은 센터부터 생기지 않습니까? 페리페리보다. 그게 변성이 센터부터 생기는데 마지는 변성을 아주 덜 일으켰다고 그렇게 보면 제일 좋은 답이 되죠.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책을 보면 해망점하고 고해코인데 정상 리버에서는 해망점하고 고해코인데 리버 시로시스나 패티 리버에서는 저해코로 나온다고 해놨죠. 그럼 왜 그러면 패티 리버나 리버 시로시스는 해망점하고 저해코로 나올까요? 해망점은 변성을 일으키니까 상대적이죠.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제니스는 절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치입니다. 상대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해망지오마가 정상 해망지오마가 정상 리브에서는 고해코 정상가입니다. 그러나 시로시스 이렇게 왔거나 파이브로시스는 해망지오마가 저해코로 보입니다. 상대적이죠.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반에서 공부 잘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서 성적이 오르게 중이 끝에로 아버님이 야 너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고등학교 1등이 이거 중간밖에 안 되냐.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잘하는 사람 긴기 들어가면 그 어지간히 잘해가지고 1등 못하죠. 그렇잖아요. 경상도 청송에 10명 있는 학교에 1등하는 녀석이 서울 대원외고 가면 1등은 원래 가가 1등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위권, 하위권으로 떨어지죠. 결국은 상대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자 사이로이드 나중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이로이드의 그 아데노마 선종이 있을 때 선종이 있거나 또는 그 HCC의 변연의 이렇게 파이브로시스 캡슐이 저해코로 나오거든요. 왜 저해코는 상대적이거든.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갑상선의 선종, 갑상선 선종이 있는데 선종이 이렇게 있으면 갑상선 선종이 사이로이드에 이렇게 사이로 선종인데 여기에 이제 결절이 있고 결절 주위에 이렇게 캡슐이 있는 캡슐이 파이브로 티슈로 됐어요.
티슈인데 고에코가 아니고 저에코예요. 파이브 티슈는 원래 고에코잖아요. 주위가 워낙 콜로이드가 강했거니 이게는 게임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에코를 놓는 거예요. 그게 초음파의 영상은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엔딩을 위했죠. 첫 번째 강좌. 자, 우리가 초음파를 하는 걸 볼 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딱 보잖아요. 보면 그냥 이렇게 나왔네. 이러는 게 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야가 도대체 초음파 영상에서는 CT나 MR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음파 영상을 보면 초음파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을 보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이 영상은 CT나 MR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리가 나오면 수술하거나 병리가 나오면 병리 소견을 보고 거꾸로 초음파 영상하고 CT를 역추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예상을 해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구 시합을 보는데 제일 재밌게 보는 건 두 가지죠. 첫째는 그 팀이 자기 응원하는 팀이 있어야 되죠. 삼성하고 LG 붙으면 내가 삼성을 응원을 해야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감독의 입장에 간장을 보면 더 재밌죠. 자, 1사 말로가 됐다. 이 찬스에 이번 타자한테는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스키즈를 할 것인가, 외야 프라이를 할 것인가, 히트앤드런을 할 것인가, 뭐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보면 훨씬 더 내가 생각했는 작전하고 감독이 작전하고 딱 맞아 떨어지고 굉장히 재미있죠. 그렇게 초음파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CT MR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CT MR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최종 수술의가 진단이 나오면 이것이 최종 진단이 어떻고 소견에서 어떻게 하고 내 생각하고 일치가 되는가. 이게 초음파 영상은 병리를 영상을 반영하는 거죠. 병리학적으로 소견서는 그렇게 공부하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고약고 저약고 고약고 저약고 고약고만 머리 한번 휘두르 보면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왜 고약고 왜 저약고 되는지 원인을 알게 되면 초음파 공부가 재밌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고 10분간 휴식하고 선생님이 제일 열심히 들었어요. 지정 질문. 꼭 요 아이라도 아무거나도 질문할 때. 실력이 좋으시면.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뭐든 괜찮습니다. 이거 아니라 괜찮아요. 뭐든지. 생각나는 질문 제일 중요한 질문. 해망지원마도 크면은 헬로 같은 것도 생겨요 주위 애들. 해망지원마가 커지면 할로가 생기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 조직이 팽창성 발육을 한다는 뜻이죠. 할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해망지원마는 헬로를 비교적 잘 안 생깁니다. 그거 좀 요거 찍고 할로에 대해서 한번